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시게 될 주제는 근육의 질감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물론 이제 교과서와 더불어서 많은 문헌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그 내용만이 아니라 제 경험이 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임상적인 경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질감은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그 근육의 질감과 내가 직접 환자의 근육을 만졌을 때의 질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이 질감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스트레칭을 적용할지 아니면 마사지를 적용할지 아니면 엑서사이즈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 더 훨씬 더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환자분들과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움직일 때 저는 이제 근육의 질감을 구분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그냥 나눠서 저는 평가합니다. 쇼트니스냐, 타이트니스냐, 스티프니스냐. 그럼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이제 쇼트니스 같은 경우는 길이의 개념입니다. 근육이 좀 짧아졌냐,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냐라는 이제 길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액티브적으로 움직이든 패시브적으로 움직이든 간에 이제 보상작용을 최대한 방지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 엔드레인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쇼트니스, 근육이 쇼트니스인 경우에는. 그러나 이게 근육이 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미세하게 뭐 파열이, 근섬유가 파열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나 어떤 습관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노출이 돼서 이제 뇌에서 이제 원래 길이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쇼트니스로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경우는 지속적인 스트레칭, 이건 단기간의 스트레칭으로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칭과 훈련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톤의 개념이에요. 근긴장도의 개념인데, 물론 타이트니스가 있는 근육에도 근육이 짧아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 쇼트니스다, 타이트니스다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임상적으로 보면 쇼트니스와 타이트니스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길이가 짧아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타이트니스의 개념 같은 경우로만 보면 순수 이게 보면 쇼트니스는 아닙니다. 이건 쇼트니스는 아니에요. 그냥 빡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놨는데, 같은 길이의 두 개의 고무밴드가 있는데 하나는 좀 두꺼운 고무밴드고 하나는 조금 얇은 고무밴드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얇은 고무밴드를 늘릴 때보다 두꺼운 고무밴드를 늘릴 때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와 비슷하게 타이트니스 같은 경우도 엔드레인지까지 가기는 가요. 근데 근육이 워낙 꽉 잡고 있는 이 힘 자체가 있다 보니까 엔드레인지까지 가는데 더 많은 힘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트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막 어거지로 늘리는 것보다 부드러운 마사지를 같이 적용하면서 기랑근을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게 오히려 이 타이트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과도한 스트레칭을 또 막 적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타이트니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면은 또 스트레칭을 해야만이 조금 뭔가 시원해지는 이거를 막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칭이 근본적인 답은 되진 않아요. 타이트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사지, 기랑근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혼용되어서 사용돼야 이 타이트니스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잘 안 돌아가요. 먼저 설명을 보시죠. 스티프니스는 간혹 타이트니스와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스티프니스가 맞냐 타이트니스가 맞냐, 이게 학자들마다 아예 또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병적인 상태에서 오는 뻣뻣함의 개념, 이거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목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해요. 근데 잘 끝까지 돌아가기는 해요. 그러면 이건 타이트니스에 가까운 거지. 근데 목을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해서 돌리려고 하니까 아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티프니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병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 통증이 수반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심하면 두통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티프니스를 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분에게 일시적으로 약을 같이 좀 먹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어떤 매뉴얼 세라피나 좀 가벼운 엑서사이즈로 스티프니스가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스티프니스가 한번 발생되면 한 일주일 가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급성으로 오게 되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고 심하면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좀 스티프니스다 판단이 되면 일시적으로, 뭐 장기간 복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빨리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약을 조금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쇼트니스냐 타이트니스냐 스티프니스냐, 이거 이제 환자와 문진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 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감이 오죠. 쇼트니스냐 타이트니스냐 스티프니스냐, 그거에 따라서 맞는 처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육의 질감을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촉진할 때도 근육의 질감을 좀 느끼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기준이 좀 필요하면 좋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세 구분으로 그냥 나눕니다. 저는 불수의적인 근육의 어떤 꽉 잡고 있는 상태, 그리고 수의적인 어떤 머슬 홀딩, 그리고 케미컬 머슬 홀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먼저 불수의적인 머슬 홀딩부터 보면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분절에서 많이 생겨요. 요추에서도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경우나 서비컬에서도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경우는 근긴장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서비컬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그냥 환자분에게 고개를 뒤로 넘겨보세요 할 때 뻑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불수의적으로 머슬 홀딩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런데 헤드를 받쳐주고 뒤로 넘겨보세요 하면 또 부드럽게 잘 넘어가면서 긴장이 또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육을 만져보면 정상에 가까운 톤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팔페이션을 할 때 불수의적인 머슬 홀딩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룸바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의적인 머슬 홀딩인데, 이것은 통증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육 긴장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게 환자분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나 가벼운 마사지를 적용하려고만 해도 그 누르는 그 압력, 그 우리의 손의 압력에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증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긴장이 증가하는 것. 이것은 수의적이든 능동적인 움직임이든 이거는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만드는 동작은 당분간 피하라고 환자한테 이제 권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과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의적인 머슬 홀딩에서 통증을 좀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 세라피가 자신이 있고 페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매뉴얼 세라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어요. 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진통제를 좀 복용하는 걸 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해소하고자 한다면 통증이나 두려움을 주는 어떤 움직임, 이 자극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허리 숙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확 숙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자극을 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통증이 견딜만 하구나, 이렇게 환자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게 하면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 또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수의적인 머슬 홀딩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말로 큐잉도 중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처방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감을 만져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팔페이션을 통해서 여기 아파요 이렇게 눌러볼 때 선생님 아파요 할 때 몸이 긴장되고 해당 부위가 긴장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수 있어요. 다음에 케미컬 머슬 홀딩, 이거는 이제 머슬 가딩에 가까운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그 근육에 손상을 입었다고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이제 근육에서 이제 발생하는 더 이상 이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불수의적으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똘똘 근육이 그냥 뭉쳐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억지로 풀어내면 더 아프고 풀 때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푸는데 풀면 풀수록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고 또 풀고 났더니 또 아프다고 하면은 이거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머슬 가딩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불수의적인 머슬 홀딩에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그냥 억지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쎄요 조금 아이싱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초기에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아이싱을 통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핫팩으로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 환자가 빨리 좋아지는데 그냥 이 시기에 그냥 무조건 핫팩을 대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루틴으로 치료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마사지 이렇게 적용하고 하면 환자가 아픈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페이션 할 때 불수의적인 인볼런터리 머슬 홀딩 그리고 볼런터리 머슬 홀딩, 케미컬 머슬 홀딩,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제가 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만 구분을 해서 치료의 방향을 잡아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요.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개념이 절대적이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성공한다, 어떤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근육의 질감을 제대로 평가하고 혹은 움직임에서나 팔페이션에서나 이러한 질감을 적어도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더 좋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만 구분을 하면서 환자의 움직일 때 그 근육의 질감, 그리고 우리가 직접 팔페이션을 했을 때 근육의 질감, 이렇게만 평가할 수 있어도 우리의 손 느낌은 훨씬 더 빨리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제가 설명된 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몇 번 이건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관련된 서적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자기만의 것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